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금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어제 6% 떨어졌다가 오늘 3% 올랐다가 도대체 언제 사야 하고 언제 팔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죠. 잠깐 영상 끄지 마세요. 지금부터 30초만 집중해 주세요. 지난 22년간 원자재 시장을 연구하신 김도현 박사님이 발견하신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작년 한 해 동안 금 투자로 돈을 잃은 개인 투자자가 전체의 73%였습니다. 왜일까요? 뉴스만 보고 투자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같은 기간 전문가들은 평균 15% 수익을 냈어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뉴스가 터지면 달려가서 사고, 저 같은 전문가들은 그 뉴스가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금 시장에는 뉴스보다 더 강력한 법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22년 동안 원자재와 화폐 흐름을 연구해온 김도연입니다. 저는 골드만삭스에서 일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금이 오르기 시작할 때가 아니라 사람들이 관심을 잃을 때를 주목해왔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기회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대부분이 최근 몇 달 동안 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셨을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금값이 떨어지는 뉴스 보고 새벽에 잠에서 깨서 휴대폰으로 시세 확인하고 떨어질까봐 불안해서 하루 종일 뉴스만 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지금 팔아야 하나 물어보고. 맞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전 세계 금 시장을 완전히 좌지우지하는 5가지 비밀이 있어요. 이걸 모르면 평생 뉴스에 휘둘려 손해만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걸 아는 순간부터는 금값 변동이 마치 날씨 예보처럼 예측 가능해져요. 최근 뉴스에서 금값이 하루에 6%나 떨어졌다고 난리였죠? 댓글 보니까 다들 패닉 상태더라고요. 지금 팔아야 하나, 더 떨어질까? 이런 걱정들로 가득하던데. 하지만 전문가 입장에선 그 하락이 단순한 숨 고르기일 뿐이었어요. 오히려 지금이 진짜 기회인 이유가 따로 있거든요. 제가 오늘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뉴스에 휘둘려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팔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몇 년 뒤에 후회하시겠죠. 아, 그때 그 영상을 끝까지 볼 걸 하면서요. 지금 금을 들고 계신 분, 사려고 고민 중인 분, 이미 손해보신 분, 모두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 손해보신 분들은 더더욱 꼭 봐야 해요. 그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요즘 뉴스 보고 흔들리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마 화면 앞에 90% 분들이 손을 들고 계실 겁니다. 얼마 전 제 지인 71세 박순자님이 새벽 3시에 전화를 주셨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떨리더라고요. 도현 씨, 지금 당장 와주실 수 있나요? 금 때문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뉴스에서 금값 대폭락이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 팔아야 하나요? 급하게 달려가 보니 그분이 거실 바닥에 신문을 가득 펼쳐놓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금 관련 뉴스를 다 모아서 스크랩하고 계셨던 거예요. 손에는 계산기를 들고 계산을 몇 번이고 다시 하고 계시고요. 몇 달 전만 해도 금이 오르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이제야 노후가 안정적이라고 하시더니 하루에 6% 떨어졌다는 기사 한 줄에 완전히 무너진 거였어요. 그분 말씀이 밤새 뒤척이며 인터넷 뉴스만 계속 보셨대요. 금값 실시간 차트를 보면서 1시간마다 확인하고 떨어질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고 화장실 갈 때도 휴대폰 들고 가서 확인하고. 이런 경험 여러분도 있으시죠?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 심하실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정말 가슴 아팠어요. 도현 씨, 제가 평생 모은 돈의 반을 금에 넣었거든요. 이게 다 없어지는 건 아니죠? 목소리에서 간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어요. 순자님, 진정하세요. 인도 축제철이 끝났어요.
지금은 잠깐 쉬는 구간입니다. 이런 조정은 매년 이맘때면 반복되는 일이에요. 지금 파시면 정말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계속 불안해 하셨어요. 뉴스에서는 계속 떨어질 거라고 하던데 정말 괜찮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팔고 있다던데요.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여드렸어요. 지난 10년간 10월 말, 11월 초 조정 이후 12월까지의 금값 변화 데이터를요. 그리고 인도 축제철 수요가 끝난 후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들을 설명해 드렸죠. 그분은 제 말을 듣고 일단 그대로 두기로 하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매일 전화해서 오늘은 어떤지 뉴스에서 또 뭐라고 하는지 물어보시고요. 그런데 정확히 한 달 뒤 금값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2주 후에는 완전히 원래 수준을 회복했고 한 달 후에는 오히려 더 올라갔어요. 그때 순자님이 전화하셔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도현 씨, 그때 안 팔길 정말 잘했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이런 일이 왜 계속 반복될까요? 바로 패턴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금을 주식처럼 보시거든요. 하지만 금은 완전히 다른 원리로 움직여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금 투자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절대적인 지혜입니다. 22년간 연구에서 찾아낸 금 시장에 숨겨진 법칙들이에요. 이 내용을 놓치시면 앞으로도 계속 박순자님처럼 불안한 밤을 보내게 될 거예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비밀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여러분의 금 투자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그 습관 하나만 바꿔도 더 이상 뉴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일은 없을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이 더 이상 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금 투자 방식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5가지 비밀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가족 중에도 금 때문에 밤잠 설치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늘리는 작은 지혜만으로도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금 시장의 진짜 법칙들을 하나씩 완전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금값 급등락을 결정짓는 현실 요인 5가지. 가장 먼저 달러의 방향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핵심이에요. 금값은 달러와 완벽하게 반비례합니다. 달러가 약세면 금값이 오르고 달러가 강세면 금값이 눌려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금은 전 세계적으로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이에요. 달러가 약해지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금이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예고되면 달러 약세로 전환되며 금값은 평균 15%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건 미국 재무부에서 지난 20년간 통계를 낸 결과예요.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때와 2020년 코로나 시기를 보면 이 패턴이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제가 만난 분 중에 71세 박순자님은 미국이 금리 인하 소식을 발표한 직후 금을 조금 더 보유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셨어요.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는데 6개월 후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하게 되면서 이제는 달러 동향을 꼼꼼히 체크하고 계세요. 이렇게 해보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달러 지수 DXY가 하락세로 바뀌는 시점을 포착해서 금 투자 타이밍을 점검해 보세요. 달러 지수는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은 단기 환율 변동에 흔들리지 말고 분기 단위로 큰 흐름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 달러가 오르내리는 건 의미 없어요. 3개월 이상의 추세를 봐야 해요.
69세 김영철님 같은 경우는 매주 금요일마다 달러 지수를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그러다 보니 큰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고 지금은 달러 강세 구간에서는 관망하고 약세 구간에서 매수하는 패턴을 만드셨다고 해요. 여러분은 금리 뉴스가 나올 때마다 어떤 결정을 하시나요? 두 번째로 인도의 축제철 수요를 반드시 알아야 해요. 이건 정말 놀라운 현상인데요. 매년 10월부터 11월 초까지 인도에서는 디왈리라는 대규모 축제가 열립니다. 이때 인도 사람들은 금을 선물로 주고받는 전통이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이 시기에 세계 금 수요의 20%가 인도 한 나라에 몰려요. 인도 인구가 14억 명이니까 어마어마한 수요가 갑자기 생기는 거죠. 2000년 이후 통계를 보면 인도 축제철 전후로 금값이 평균 18%나 급등했다는 게 인도 상공회의소 자료입니다. 65세 이정숙님은 이 패턴을 활용해서 작년에 큰 성과를 보셨어요. 9월 초에 금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해서 축제철 직전까지 분할 매수하셨거든요. 그리고 11월 말에 일부를 정리하셨는데 2개월 만에 12% 수익을 얻으셨어요. 하지만 여기서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9월에서 10월은 단기 상승 구간이고 11월 이후는 조정 구간으로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축제철이 끝난 후에도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때부터는 오히려 조정이 와요. 72세 최덕수님은 작년에 이 점을 놓치셨어요. 11월 중순까지 계속 보유하셨다가 조정기에 수익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축제철 이후엔 일시 조정이 온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그때 매도하면 손실이 커집니다. 혹시 작년 이 시기에 금을 사셨던 분 계신가요? 아마 많으실 텐데 11월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나시죠? 세 번째는 중앙은행의 금 매입 동향입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상승 동력이에요. 최근 몇 년간 브릭스 국가들과 신흥국들이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금을 대량으로 매입하고 있거든요. 2023년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 매입량이 5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세계금협회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예요. 특히 중국, 러시아, 터키, 인도 등이 앞장서서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미국의 달러 패권에 대한 견제 심리 때문이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달러 거래가 막히면서 다른 나라들도 달러 대신 금으로 외환 보유고를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졌거든요. 실제로 러시아와 중국이 대규모 금 매입 계획을 발표한 직후 금값이 3주 만에 10%나 상승했어요. 이런 국가 단위 매입 뉴스는 장기 상승의 확실한 신호로 봐야 합니다. 74세 송기철님은 이런 뉴스들을 꼼꼼히 스크랩하고 계세요. 중앙은행 매입 소식이 나올 때마다 금 투자 비중을 조금씩 늘리는 전략을 쓰고 계시거든요. 지난 2년간 이 방법으로 꾸준한 수익을 내고 계세요. 다만 개인이 그 시점에 단기 차익을 노리려고 하면 오히려 변동성이 큽니다. 중앙은행 매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해요. 여러분은 뉴스에서 중앙은행금 매입이란 단어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로 금의 장롱 효과를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이건 정말 신기한 현상인데요. 채굴된 금의 절반 이상이 귀금속으로 가공되어 다시 시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세계금협회 통계에 따르면 유통되지 않는 개인 보유 금이 전체의 47%를 차지해요. 생각해 보세요. 돌반지, 결혼반지, 목걸이, 기념품 이런 것들은 세대를 거쳐 물려주며 시장에서 영원히 빠져나가는 거예요. 69세 김영호님 같은 경우도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금반지를 30년째 보관 중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팔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시고요. 67세 박미경님은 딸 결혼할 때 금 목걸이 세트를 해주셨는데 그것도 다시 시장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죠. 이런 식으로 금이 계속 시장에서 빠져나가니까 실제 거래되는 금의 양은 생산량보다 훨씬 적어요. 그래서 공급 증가 뉴스가 나와도 실제 시장 유통량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많은 분들이 새로운 금광이 발견되었다거나 채굴량이 늘었다는 뉴스를 보고 금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공급 확대가 곧 가격 하락이라는 단순한 경제학 공식이 금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집에도 세대간 물려온 금부치들이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과 생산 단가 상승을 이해하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금도 결국은 물건이에요. 땅에서 캐내고 정제해서 만드는 제품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금을 캐고 정제하는 모든 비용이 다 올라갑니다. 최근 5년간 전 세계 금 채굴 비용이 30%나 상승했어요. 이게 금값 상승 압력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게 국제광업협회 분석이에요. 인건비, 연료비, 장비비, 환경 규제 비용까지 모든 게 올랐거든요. 몽골의 한 금광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해져요. 인건비가 2배 올랐고 디젤 연료 가격도 50% 올랐어요. 거기에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정화시설 비용까지 추가로 들어가니까 생산 단가가 2배가 된 거예요. 74세 최덕수님은 이런 상황을 보시고 금이 아무리 떨어져도 한계가 있겠다 싶어서 장기 보유를 결심하셨다고 해요. 생산 원가 이하로는 절대 떨어질 수 없다는 논리셨거든요. 실제로 현재 평균 금 채굴 원가가 온스당 1200달러 정도예요. 그러니까 금값이 1200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는 금값 하락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물가 하락 신호가 확실히 나올 때까지는 조급하게 매도하지 마세요. 요즘 마트나 식당 가시면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체감하시죠? 그런 걸 보면 금값이 왜 쉽게 안 떨어지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5가지 요인을 종합해 보면 금값이 뉴스에 따라 단순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교한 패턴과 시기에 따라 움직인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제 이 흐름을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더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니어가 금을 현명하게 다루는 생활 속 실천법. 먼저 가장 중요한 원칙부터 말씀드릴게요. 금은 통장이 아니라 비상금으로 봐야 합니다.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금으로 큰 돈을 벌려고 하시는데 그런 접근은 위험해요. 급등기에 전 재산을 금에 몰아넣으면 현금 유동성이 완전히 막혀버려요.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없게 되거든요. 전체 자산의 20%를 절대 넘기지 마세요. 68세 박영수님이 좋은 사례예요. 처음에는 금으로 대박을 내려고 하셨거든요. 전 재산의 70%를 금에 투자하셨어요. 그런데 손자 학비가 갑자기 필요해졌는데 현금이 없어서 금을 급하게 팔아야 했어요. 하필 그때가 조정기여서 손해를 보셨죠. 그 후에 제가 조언을 드렸어요. 금은 수익이 아니라 가치 저장 수단으로 접근하세요.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전체 자산의 15%만 금으로 보유하시면서 훨씬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금을 투자 수단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보험처럼 보시나요? 관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들어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습관을 반드시 들이셔야 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전략인데요. 한 번에 몰아서 사면 타이밍을 잘못 잡을 위험이 커져요. 단기 급락 후 반등하는 시기마다 일정 금액씩 나눠서 사는 게 리스크를 크게 줄여줍니다. 72세 김순심님의 사례를 보면 정말 인상적이에요. 작년에 금값이 요동칠 때 이 방법을 써서 평균 단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셨거든요. 매월 20일에 50만 원씩 3개월 동안 분할 매수하셨어요. 첫 달엔 온스당 1950달러에 샀고 둘째 달엔 1880달러에, 셋째 달엔 2020달러에 샀어요. 평균 매수가가 1950달러 정도 되었는데 만약 첫 달에 150만 원을 한 번에 샀다면 1950달러에 다 사게 됐을 거예요. 하지만 분할 매수 덕분에 더 좋은 평균가를 만들 수 있었죠. 3개월 간격,
3회 분할을 기본으로 하시면 됩니다. 너무 자주 나누면 수수료 부담이 커지고 너무 적게 나누면 효과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조금씩 나눠서 들어가 볼 생각 있으신가요? 실물금과 금융금을 명확히 구분해서 접근하셔야 해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물금은 장기 보유용, 금융상품은 단기 매매용으로 구분해서 생각하세요. 66세 이철수님은 이 구분을 정말 잘하고 계세요. 실물 골드바 500만원어치는 20년 장기 계획으로 금고에 보관하고 계시고 금통장에는 300만원 정도를 넣어서 3년 주기로 관리하고 계세요. 실물금의 장점은 실제로 내 손에 있다는 안정감이에요. 시스템이 망가져도 내 금고에 있는 금은 그대로죠. 하지만 보관이나 매매할 때 절차가 복잡하고 수수료도 높아요. 금통장이나 ETF는 거래가 편하고 수수료도 낮아요. 하지만 금융회사가 망하면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각각의 특성을 이해하고 목적에 맞게 나눠서 접근하는 게 좋아요. 환율과 함께 보는 습관을 꼭 들이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금값은 달러로 거래되거든요. 그래서 원화가 약하면 국내 금값은 달러 기준 금값보다 더 올라요. 75세 정미영님은 이 점을 정말 잘 활용하고 계세요. 매일 저녁 금값과 환율을 함께 기록하시면서 패턴을 파악하고 계시거든요. 환율이 1350원 이상일 때는 매수를 자제하고 1280원 이하일 때 조금씩 모으는 전략을 쓰고 계세요. 포모 심리를 반드시 경계하셔야 해요. 다들 산다니까 나도 사야겠다는 생각이 바로 시장의 꼭지점을 만드는 요인이에요. 67세 송기철님은 뉴스에서 금값 대폭 등이라는 헤드라인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조심스러워 하신다고 해요. 감정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74세 김덕환님은 미리 정한 매수 구간과 매도 구간을 종이에 적어놓고 감정이 아니라 그 기준에 따라서만 움직이기로 하셨어요. 지난 2년간 이 방법으로 꾸준한 수익률을 유지하고 계세요. 이렇게 일상적인 습관들만 조금씩 바꿔도 금 투자의 리스크는 절반 이상 줄어들어요. 이제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금값을 완전히 좌우하는 5가지 핵심 요인과 전문가들이 뉴스보다 패턴과 달력을 먼저 보는 진짜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달러 흐름, 인도 축제철 수요, 중앙은행의 전략적 매입, 금의 장롱 효과, 그리고 인플레이션 연동 생산비 상승이 바로 그 비밀들이었죠. 22년간 이 시장을 연구하면서 확신하게 된 건 금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니라 원칙이라는 겁니다. 올바른 원칙만 세우면 시장의 등락에 휘둘리지 않고 꾸준한 성과를 낼 수 있어요. 잘못된 상식은 금은 항상 오른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언제 사도 결국 오를 거라고 믿고 무작정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올바른 관점은 금에는 명확한 패턴이 있고 그 패턴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이해입니다. 달러 약세기에는 오르고 축제철에는 수요가 몰리고 조정기에는 잠시 쉬어간다는 흐름을 아는 거죠. 잘못 관리했을 때는 71세 박순자님처럼 뉴스에 휘둘려 고점에 사고 저점에 팔게 됩니다. 하루 6% 하락에 새벽 3시에 잠에서 깨서 모든 걸 팔고 싶어 하시죠. 감정에 휘둘려 매번 잘못된 타이밍에 결정을 내리게 돼요. 하지만 66세 이철수님처럼 패턴을 이해하고 원칙을 세워서 접근하면 조정기를 매수 기회로 상승기를 수익 실현 구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같은 기간 같은 금액을 투자해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만약 지금 금을 들고 계시거나 앞으로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오늘 당장 실천해야 할 행동은 딱 하나입니다. 팔지 말고 기록하세요. 환율, 금 시세, 달러 지수를 하루에 한 번씩 간단히 기록해 보세요. 복잡할 것 없어요. 스마트폰 메모장이든 작은 수첩이든 상관없습니다. 매일 저녁 5분만 투자해서 오늘의 금값과 달러 환율, 그리고 주요 뉴스 한 줄만 적어보세요. 한 달만 기록해 보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패턴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왜 전문가들이 뉴스보다 패턴을 중요하게 보는지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핵심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돈을 벌려고 하지 마시고 돈을 잃지 않으려고 하세요. 이게 시니어 투자의 가장 중요한 철칙입니다. 큰 수익을 꿈꾸면 큰 손실의 위험도 따라와요. 하지만 안정적으로 가치를 보존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시간이 여러분의 편이 됩니다. 22년간 이 시장을 지켜보면서 확신하게 된 건 조급해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는 겁니다. 뉴스에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만의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그걸 꾸준히 실천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금값 대신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안전 자산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은, 팔라듐, 플래티넘 같은 귀금속들의 숨겨진 패턴과 시니어분들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금 투자 경험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언제 처음 사셨는지, 어떤 계기로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지금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담 한 줄 한 줄이 다른 분들의 현명한 판단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